과연 이 여성 호르몬이 여성들의 수명도 연장해주고 젊음을 유지해줄 수 있나? 희망이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사람이 암에 걸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혔고요. 처방량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호르몬 치료하면 유방암이 생긴다, 신앙처럼 믿고 있는 연구가 바로 이 연구 때문에 그래요. 이후에 수많은 연구들이 많이 이어져요. 한 번에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폐경 초기에 적절한 대상 환자들한테 적절한 시기에 시작한 호르몬 치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브라카진이 예상보다 한국 사람보다 훨씬 적었고요. 환자에 따라서는 심혈관 질환 위험과 전체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까지 확인된 연구도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폐경 후 10년 이내에 또는 60세 이전에 적절한 대상인 여성들한테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면 위험보다는 이득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근거들이 계속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엔도크라인 소사이티 사이언티픽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JCEMG에 발표되는 건데 2010년도에 발표됐어요. 호르몬 치료를 5년간 받은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안면홍조 갱년기 증상이 개선이 됐고 골다공증이나 당뇨병, 대장암 예방 효과가 확인이 됐다고 나와요. 특히 50세에서 59세 또는 폐경 후 10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한 환자들에서 전체 사망률이 약 40%나 감소해요. 엄청난 결과예요. 2002년도에 연구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연구 보고를 갖다 내기 시작했죠. 장기적인 연구 결과가 또 하나가 발표했는데요. 자궁이 없는 여성들이 먹는 여성 호르몬 단독요법. 여성 호르몬 단독요법을 했을 경우에 유방암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또 WHI의 보고를 갖다가 뒤집는 결과가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요, 평균 7.2년을 갖다 사용했을 경우에 1년 이내에 유방암 환자 발생 인구가 1만 명당 7명이 덜 발생했다.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40%나 감소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반전인 연구 결과예요. 그리고 이러한 후속 연구들이 20년 넘게 이어지면서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에 WHI 연구에서는 미국의 FDA는 모든 폐경 호르몬 치료제에 유방암, 심혈관 질환, 뇌졸중, 혈전증,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최고 수준의 박스 경고를 제품 설명서에 넣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축적된 연구 결과를 다시 검토한 FDA는요, 2025년도에 이러한 위험을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삭제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올해 2월에 이런 경고 문구를 삭제를 했다가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성 호르몬 치료가 누구에게나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2000년대 발표된 연구에서 호르몬 치료는 위험하다는 메시지가 앞섰다면 이제는 환자의 나이와 폐경 시점 그리고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적절한 사람에게는 치료할 수 있다 방향으로 치료 원칙이 바뀐 거죠. 또 이 미국 FDA에서는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답이 안심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평생 할 수 있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평생. 폐경이 된 시점에서 10년 이내에 호르몬 치료를 이제 시작하는 경우에 죽을 때까지 먹어도 된다. 그 대신에 유방암 검진은 2년에 한 번 내지 1년에 한 번은 꼭꼭 받아라. 이렇게 방향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고혈압, 고지혈, 그리고 당뇨, 치매나 아니면 이런 골다공증, 그리고 요실금, 피부 마르는 거, 이게 다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죠.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많은 기여를 한다는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 데이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도에 미 FDA에서 이런 결과를 접하고 바로 이거야 라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환자에 설명했던 부분이 맞았구나 라는 그런 안도로 많이 바뀌게 했습니다. 저는 폐경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로 힘들다면 무조건 참고 버티고 견디고 신이 주신 나이까지 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폐경이 온 다음에 안면 홍조와 불면증은 물론이고요,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줄고 성욕도 줄고 기분이 들쭉날쭉 아침에 틀리고 저녁에 틀리고 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까지 일상생활이 힘든데 호르몬제는 무조건 위험하니까 참아야지, 참하고 버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호르몬제가 조금만 들어가도
폐경 증상이나 여성들 갱년기 증상이 금방 회복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분들은 남들보다 2배, 3배의 약을 써야지만은 갱년기 증상이 극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의사하고 잘 상의했다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갱년기 증상이 없는데 과연 치료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기에 생기는 합병증 때문에 그래요. 합병증을 없애는 것도 좋은 치료 전략이에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여성 호르몬제를 시작해야 되는 경우 저는 4가지는 꼭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치료를 시작하는 나이예요. 추천하는 거는 폐경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 이내 내지는 폐경 전후기, 갱년기, 완경 전후기죠. 그때가 가장 좋아요. 그 나이가 보통 48세부터 55세 정도 보통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폐경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가예요. 10년 이내. 그럼 선생님,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시작해도 돼요. 그 대신에 좀 더 체크할 면이 좀 몇 개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유방암 검진 확실하게 하고 건강 검진 확실하게 하고. 세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은 호르몬 치료를 갖다가 할 때 금기증이 있는지 없는지. 금기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성 호르몬 치료를 오래 받았을 때 생기는 내 몸에 안 좋은 점들. 대표적으로 유방암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엄마나 동생들이나 이 친척들이 내 쪽으로 유방암이 있었는지 없는지. 내가 혈전증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특별한 금기증이 없으면은 그 다 드셔도 됩니다. 이거를 드럭. 먹는 약으로 할지, 젤 같은 걸로 바를지, 질정 같은 걸로 국소로 갖다 치료할지 이 4가지만 고려하시면은 어떤 호르몬제를 먹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호르몬 치료는 가능하면 폐경 후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증상이 있을 때 적절한 용량과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먹었다고 임의로 약을 끊고 힘들면 다시 먹는 식으로 반복하면 안 돼요. 한번 치료 시작하면은 계속 가야 되는 거고, 약을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동안에 새로운 알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요, 내 몸이 호르몬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없어지는 상태가 되면 몸에 심각한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치료를 시작했다면 효과와 부작용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계속 복용할지 말지, 용량을 줄일지 더 늘릴지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2002년도에는 공고안이 호르몬제를 시작하면 5년 정도 복용하고 중단하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다시 평가를 갖다가 하기 시작하면서 증상과 건강 상태를 다시 평가해서 계속 복용하도록 지금은 권고를 하고 있어요. 호르몬 치료는요, 아무나 시작하는 치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원에 오시면 가장 먼저 호르몬 치료를 해도 되는 분인지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금기증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출혈. 또 현재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같은 난소암 같은 호르몬 의존성 암이 있는 분들이라면, 또 아니면 과거에 치료받았던 분들이라면 다른 식물성 호르몬제를 추천받아서 호르몬제를 갖다 드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는 그 약을 만드는 기술이 좋아져서요, 듀아비브 같이 유방암 환자들이 먹는 호르몬제도 나와 있긴 합니다. 또 활동하는 간질환이 활동성인지 아닌지, 혈전증이 있는지 없는지, 최근에 심근경색이 있는지 없는지, 뇌졸중이 있는지 없는지, 심혈관 질환이 있는 그런 경우도 조심해야 되는 경우고요. 이런 분들은 호르몬 치료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치료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원장님, 실제 병원 환자 중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고 좀 많이 좋아진 사례 그런 게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갱년기 돼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오는 분들 중에 진료실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딱 알아요. 아, 이분 호르몬이 부족하구나, 안 부족하구나. 첫 번째 말을 이렇게 걸어보면요, 예, 다 죽어가요. 의욕도 없고요. 자녀들이 엄마 빨리 병원에 가봐 해서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무력증에 시달리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우울 증세도 많고, 또 자기 성격이 변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애 주변에 오지 않는데요. 밤에 땀이 엄청나서 잠도 잘 못 오고.
이런 분들을 피 검사를 해보면요, 대부분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같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검사하고 그 상태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로 많이 호르몬제 필요하면은 피하지방으로 주는 이제 주사제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주는 여성 호르몬 주사가 있고, 이걸 주면서 동시에 여성 호르몬의 낮은 용량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은 일주일 뒤에 딱 오라 그러면은 원장님 이거 뭐예요? 나 너무 좋아졌어요.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꼭 필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시작해서 막 그 침대에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버티던 분들이 바로 눈 떠갖고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또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이 피부 탄력도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호르몬제 주면요, 피부 탄력이 쭉쭉 올라가고 또 예전과 같이 생활한다고 되게 좋아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여성 호르몬 치료와 유방암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여성 호르몬 치료는 적절한 대상에서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고 폐경 이후의 여성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2025년도 세계 폐경학회 권고안에 따르면요, 이제는 5년이 아니라 평생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성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찬스가 다시 생긴 거죠. 폐경 증상으로 힘드시다면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호르몬 치료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 암에 걸리면 어떡해. 이거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오늘 이 영상이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됐죠. 네.